조합이 제시하는 금액은 시작점일 뿐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건축 재개발 전문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현금 청산금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아가 현금 청산 과정에서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주의할 점과 증액을 위한 팁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안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계약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재개발 조합은 현금 청산자의 부동산을 수용하고 대신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죠.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이 보상금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사업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신청을 포기하면 현금 청산자로 전환되고 이후 3자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조합, 시청, 청산자 각각이 추천한 감정평가 업체가 평가한 감정 금액을 평균 내서 협의 보상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구조적으로 현금 청산자에게 불리합니다. 조합과 시청 측의 평가가 보수적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보수적으로 평가를 의뢰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그대로 받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는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범위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이 가능하다면 조합 측은 당연히 8천만원에 가깝게 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그 자체로 낮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따를 경우 현실적인 시세보다는 훨씬 낮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비교 표준지입니다. 감정평가사는 유사한 토지를 몇 개 골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토지의 입지나 접근성이 더 좋은데도 비교 대상을 잘못 잡으면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고 비교 표준지 선정 이유와 비교 격차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저희와 같이 재개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사건은 수용 재결을 거쳐 보상금 증액 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1심 기준으로 7, 8개월이 소요되며 그렇다면 실제로 청산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요? 재개발 구역은 주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거래량이 적고 개성이 강해 평가사마다 감정 금액의 폭이 크기 때문에 최대 50% 정도가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구역은 보통 빌라나 아파트인데 이것들은 거래량이 많고 시세가 실시간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평가사마다 그 편차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산정한 종전평가 금액은 대부분 애초에 시세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법원에서 감정만 받아도 훨씬 많은 증액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하는 사례 중에는 조합이 1억 원으로 평가했던 빌라를 법원 감정평가를 통해 1억 5천만 원까지 끌어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무조건 많이 올려드린다는 막연한 말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증액이 곧 저희의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의뢰인과 저희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윈윈 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 한 건 한 건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근거를 끝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사감정 평가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평가 방식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몇몇 곳에서는 사감정 평가를 통해 높은 평가 금액을 미리 받아두면 법원 감정 평가 단계에서 훨씬 유리하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에는 시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사감정을 맡기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개발의 경우 사업 시행 인가의 시점으로 높은 감정평가 금액을 받아두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분양 신청 및 현금 청산은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가 감정을 받아서는 그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 인가일 이전의 높은 거래 사례를 반영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거나 수용 보상 관련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 이러한 특수한 감정평가는 저희와 같은 재개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평가 의뢰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현금 청산자는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소송 구조를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단체 소송보다는 개별 혹은 두세 명으로 소송을 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상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데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현금 청산 소송은 무조건 현금 청산자가 이길 수밖에 없어서 조합에게 소송 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속가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 평가액이 1억 원인 현금 청산자가 10명이 단체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총 속가는 10억 원이 되어 변호사 보수 한도액은 약 1,600만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자 300만 원씩 착수금을 냈다고 치면 총 3천만 원 중 절반가량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단체 소송이 아닌 각자 개별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속가 1억 원당 변호사 보수 한도액은 740만 원이므로 본인들은 소송 비용 모두를 조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 미계약 현금 청산자는 단체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더라도 소송 진행은 개별 또는 소수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 비용 회수에 유리하며 대규모 단체 소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청산자는 단순히 조합이 주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감정평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의견서 작성, 그리고 법률 전략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는 과정입니다. 조합이 제시하는 금액은 시작점일 뿐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평수, 같은 위치라도 감정평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시받은 금액이 너무 낮다고 느껴지신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지금까지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